그러면 좀 궁금한 게 이제 혹시 빌라 경매 투자할 때 대표님만의 입지 보는 좀 약간 그런 거 있나요? 부동산 하면 입지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네,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입지 좋은 건 알아요. 강남이 입지 좋은 건 누구나도 다 그쵸. 알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내 자금 가지고는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게 있더라고요. 네. 내가 왜냐면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입지는 그렇게 많이 안 따졌거든요. 네. 왜냐면 입지가 안 좋아도 학군이 좋으면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모순이 있긴 하죠. 학군이 좋으면 대부분 다 좋은 입지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런 것만 계속 따지다 보면 집을 투자를 못 한다는 거죠. 투자할 때 입지 따지고 교통 따지고 내 생활 반경 따지고 하면 항상 돈이 모자랄 거예요. 그렇죠. 네. 대부분이 그래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항상 눈이 높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하나씩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 주택 살 때는 학군만 보든 아니면 교통만 보든 아니면 뭐 역세권이라든가 그런 것만 하나씩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적으면 하나씩만 해서 그 다음 주택을 늘려갈 때 요번에는 뭐 역세권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군이 조금 괜찮은데 그렇게 두 개를 골라서 이제 이동을 하든 전세로 놓고 나오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대표님 그럼 그냥 입지 본다 그러면 당연히 다 고려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런 게 있을까요? 수요죠. 수요. 네. 수요가 안정적이면서 빌라 경매를 한다. 지금 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지역이 있나요? 이제 산업단지에 있는 것들도 산업단지. 네. 네. 대부분 보면 이제 빌라 같은 경우 네. 조정지역이랑 비조정지역도 있는데 비조정지역에서도 옥석가리기를 좀 해봐서 수요가 있는 지역들은 월세가 좀 괜찮단 말이죠. 어차피 우리는 수익률을 그렇죠. 계산하고 가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그 기본 베이스에는 월세가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 월세가 조금 받쳐지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옥석 가리기 할 때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빌라는 투자의 가치가 없다고 해서 안 살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월세나 전세 수요는 많이 있어요. 그 수요자들을 잡으면 나는 집을 공짜로 살 수도 있고 거의 무피 투자. 그렇죠. 네. 집을 샀는데 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풀피 네. 개념도 될 수도 네. 있고.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산업단지에서 뭐 부동산 처음 갔을 때 리스트를 추려가지고 네. 그래도 공실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곳, 네. 매가가 높지 않으면서 그 그렇죠. 전세가가 높다거나 이런 걸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옥석 가리기의 네.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면 산업단지로 한다 그러면 거의 다 지방이기는 하잖아요. 지방이긴 한데 거기도 네. 사람은 살거든요. 살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거기에도. 네, 네. 하다못해 경기도 이제 이천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근처에는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개발은 되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월세 투자는 조금 가장 힘든 게 가장 낮은 금액에 들어가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라. 그렇죠. 예, 낮게 들어가야 당연히 수익률이 그렇죠. 높아지니까. 네, 네. 근데 그거 이외에도 자기가 그 가치를 조금 높일 거 생각하고 적당한 수준의 입찰가를 쓰면 낙찰받을 확률은 높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이제 인테리어적인 부분이나 네. 그런 걸 또 생각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돈은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값어치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혹시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기본 그 매가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최소 낙찰가는 한 몇 % 이하 이런 기준이 있나요? 그건 없어요. 왜냐면 그거를 딱 정해두기에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부동산은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흐름이 있거든요. 분명히 집값은 떨어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 지역은 오를 수도 있고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내리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그 기준을 딱 해버리면 한쪽 지역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예. 이해가 돼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경기도 이천에 예. 1억 원짜리 빌라가 예. 경매에 나왔어요. 예. 그럼 한 몇 % 정도로까지 낙찰을 받는 게 이익적으로 좋을까요? 저는 거기에 월세가 얼마에 형성돼 있느냐가 뭐 중요하다는 거죠. 한 1000에 50? 뭐 이렇게. 1000에 50이면 저는 1억에 받아도 그냥 그 매가 그대로 네. 받아도 대략 수익률적으로 그렇죠. 나쁘지 않다. 네. 근데 이제 1억을 넘어가는 순간 그렇죠. 좀-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인테리어든 네. 뭔가 더 옵션을 갖다가 이제 좀 돈을 좀 더 들이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더 들이세요? 저는 최고 지금 많이 들어갔던 비용이 5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500만 원 정도.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예. 웬만한 거 하면 공사 좀 뭐 하면 1000만 원 그냥 가는데. 그걸 이제 아끼려고 노력은 하죠. 그럼 혹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도 하고 네. 이제 직영을 주더라도 네. 어디 부분을 정확하게 또 전달을 하죠. 대신에 이제 인건비를 한 명이 왔을 때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네. 예. 그러니까 남들은 도배를 뭐 예를 들어 지저분하지 않은 부분도 하잖아요. 그쵸. 네. 도배 할 때. 시키면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뭐 또 다른. 그럼 이제 천장은 저는 안 해요. 그러면 인건비가 하나가 줄어요. 그게 어떻게 대표님 아시는 거죠? 천장에 들어가는 그 시간, 그걸 알기 때문에 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일반 사람들도 벽만 붙이면 힘들지 않거든요. 이거 꿀팁인데요, 진짜? 그럼 도배 하시는 분 요청해서 천장 하지 말고 이것만 하면은 우리 인건비를 줄이고 예. 전체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 예.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천장은 눈에 잘 트이지 않으니 좋다. 그냥 저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하거든요. 이게 제가 최고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지금 도배만 들어간 게 아니죠, 지금? 이건 페인트랑 뭐 이제 도배는 안 했고, 벽면에 도배한 거고, 네. 그리고 천장- 화장실도 내가 리모델링 한 거고, 조명도 다 제가 세팅한 거고, 그냥 이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그 업자분들한테 부탁해서 했을 때랑 직접 하셨을 때랑 가격 비교가 한 얼마나 세이브 하세요? 이 빌라에 같은 경우는 한 2,500 플러스 하고, 그럼 2,500이면 저는 지금 이거 솔직히 한 400도 안 들어갔거든요. 와, 어떤 자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게 편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깔끔하게 살고 싶은 집처럼 만들어 주고 나서 저는 세입자를 넣거든요. 그러니까 인덕션이라든가 그런 거 다 새 걸로 근데 해요. 저 정도를 400으로 했다. 저게 몇 년 된 빌라였었어요, 저게? 요거는 2년 정도 2년. 돼서. 근데 안 그래도 신축인데 더 네. 신축 느낌 나게. 그렇죠. 그런 거죠. 왜냐면 지금 그 옆에 또 바로 분양하는 빌라가 있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 들어가지. 그러니까요. 네. 같은 가격이라면. 근데 그때 나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오게끔 해야 되니까 당연히 가격은 요거보다 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네. 바로 앞에는 2억 4천 정도 가는데 저는 뭐 1억 8천이니까. 근데 와. 퀄리티는 요 정도가 되고. 이게 참 재밌는 게 옆에 신축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항상 수요가 먼저 몰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 저는 무조건 생각을 해야 근데 돼요. 가격만이 아니라 거기가 또 살기도 좋게끔 네. 또 꾸며주는 것까지. 근데 비용은 또 최소화시키고. 네. 그러니까 조금 포인트를 넣으면 이쪽에는 평범한데 여기에는 또 포인트가 있으니 이거를 약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조명 같은 경우도 딱 그렇게 세팅을 해버리면 여기는 빌라니까 평범한 빌라들은 그렇게 세팅을 또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해야지. 왜냐면 이게 누구한테 팔릴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딱 한 명의 타겟을 만들죠. 이제 일단 상상의 타겟을. 예,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비쌀 수도 있거든요. 아파트를 좀 더 비싸게. 네, 주는 거. 비싸게 불러요. 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아지들을 못 키우게 하거든요. 그쵸. 네. 근데 빌라는 받아주면 돼요. 아. 그거 수리비 얼마 안 나와요. 나중에 내더라도. 근데 그걸 감안하고 이제 월세를 받는 거죠. 원래 또 개 있는 집은 안 빠진다. 그렇죠. 개 냄새 난다.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데 오히려 뭐 키울 수 있게 네. 허용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테라스도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네. 여건만 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해서 값어치를 좀 높이는 대표님 집에 하거든요.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또 항상 사람들이 그래요. 너니까 하지. 난 그런 뭐 도배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뭐 또 해본 적 없어라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 또한 태어나자마자 인테리어를 한 게 아니니까. 그럼 뭐 원래 인테리어를 공부를 좀 해보신 적이나 경험이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내가 그럼 모르는 이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유튜브 그렇죠. 보고 하면서. 네, 나도 와. 처음에 30살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블로그 같은 거 보고 네. 한번 해보는 거죠.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경험이라는 거죠. 내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내가 경험은 못 사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실패해도 어차피 돈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지만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인테리어가 그렇게 요즘엔 제품도 잘 나오고 해서 대부분 셀프로 많이 할 수 있게끔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추는 부분은 확실히 있거든요. 저도 솔직히 월세 하면은 전 그거였거든요. 직접 하게 되는 이유가 돈이 아까워서. 그렇죠. 네, 그거 기본 그것 베이스인 때문에 거죠. 움직이는 거냐. 그러니까 네. 내가 뭐 DIY를 좋아하고 뭐 이거 전구 만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네. 이게 돈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렇죠. 하게 된 대표님은 그런 그렇죠. 스타트 네. 그거였던 거죠. 총기선 그거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일반 220V는. 네, 네. 그냥 전등 갈아도 한 20만 원이 나오니까 일단 인건비를 먼저 줘야 되니까. 네. 근데 전등 4개 가는 거 솔직히 보통 남자라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또 내가 손이 가게 되죠. 아무래도. 보통 사람보다 손재주가 더 좋거나 그런 타입. 예,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데. 예, 야, 그럼 이거 보시는 분들 좀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사람도 참 어떻게 보면 유튜브로 다 배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배워서 처음에 하나씩 해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도배도 하고 네. 나중에 어디까지 해보신 건가요? 그렇게 직접 수리를. 지금은 웬만한 건 다 하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안 그러면 혹시 가장 어렵다는 화장실 뭐 타일 깔고 이런 것도 지금 보여드린 거 다 다 직접 하신 거예요. 거예요? 허리 빠지는데. 네, 사고는 이런 식으로 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내가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가격 비율해서 싱크대는 저는 맡기거든요, 무조건. 맡겨야 되는 영역이 그렇죠. 네. 왜냐면 내가 해봤자 그 퀄리티가 안 나오고 이제 그 금액이 또 비싸니까 한번 실패하면 그쵸. 또 손해로 바로 이어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해보고 있다가 뭐 도배나 장판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거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놓칠 수 있는 수요까지도 이렇게 그렇죠. 수리를 하면서 또 땡겨 올 수가 네. 있고 좀 되게 투자 방식으로는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이 접근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되게 강력한 방법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 일단 산업단지로 받고 네. 그리고 공실도 안 나고 그리고 나름 괜찮았었어요. 근데 또 그런 물건이 좀 약간 한 서너 개가 있다. 거기서 대표님만의 또 보시는 좀 더 디테일한 물건을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방 3개 이상은 선택하려고 해요. 방 3개 이상? 네. 왜냐면 네. 서울이 아니잖아요. 네. 서울은 방 하나도 들어오고 2개도 많이 들어와요. 그럼 원룸, 투룸 다 네, 들어가죠. 다 들어오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넓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경기도권이니까 서울보다 입지가 안 좋으니까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넓게. 네, 방 3개 하면 방 3개. 그리고 또 수요도 1인 수요도 있고요. 네. 제가 받은 세입자들 중에 최고 4인에서 5인까지 또 돼요. 뭐 가족 단위가 그렇죠. 살만도 하죠. 네. 3개면은 당연히. 네. 근데 가족 단위로 와버리면 정착을 하게 돼 있어요. 와, 이거 꿀팁이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도 쉽게 나가지가 못하는 환경이 돼요. 들어올 때는 들어오지만 내가 월세를 또 올리지만 않는다고 하면 그분들도 절대 나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지금 벌써 다 월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네. 네, 더 구할 수가 이제 없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럼 제 빌라는 더 매력적이 돼버리는 거죠. 빌라 오피스텔 하면은 1, 2인 가구만 사는 곳, 그래서 네. 원룸, 투룸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대표님은 약간 이것도 역발상을 해버리신 거네요. 네. 가족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우리 정착을 하게 되고 안정적으로 월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네. 관점으로 가신 거죠. 그리고 1, 2인 가구는 이제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적극 환영. 적극 환영. 네. 와. 대신에 이제 테라스 좀 만들어 드리고 그 비용은 당연히 월세에 반영이 되겠지만 오히려 더 좋아하세요. 와, 이런 거 다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진짜? 거의 생활의 지혜죠, 이거 진짜. 대표님 그 반지하 같은 경우도 갖고 계신 게 있으셨잖아요. 예. 그랬을 때 반지하는 네. 이게 참 사람들이 투자하기 참 힘들어하는 영역이기도 그렇죠. 해요. 네. 근데 또 수익률적으로 보나 네. 가장 돈이 없는 사람이 투자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반지하 투자도 분명히 맞거든요. 네. 근데 반지하 투자까지는 좋은데 반지하 투자를 하고 대표님만의 또 뭐 세입자한테 이렇게 세입자 좀 더 내 반지하에 더 오세요 하는 그런 팁 같은 게 있나요? 이제 분명히 반지하 같은 경우도 대부분 여자가 고른단 말이죠. 남자보다 오히려 여자가. 네.
부부 예를 들어 부부가 오시면 아, 부동산을 네, 커플이 와도 네. 똑같고요. 네네네. 다 부동산은 여자가 고른단 말이죠. 그럼 네. 조명 같은 거 네. 그거 요즘에 인터넷으로 얼마 안 해요. 네네네. 그 여자의 취향에 깔끔하게 맞게끔만 좀 꾸며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싱크대 같은 경우도 그냥 싼 거보다는 오히려 싱크대는 좀 퀄리티 있는 걸로 해서 인조 대리석 좀 깔아도 놓고 하면 반지하예요. 네. 그게 이제 저는 투자라고 보거든요. 아, 이걸 투자함으로 인해서 월세가 5만 원, 10만 원 더 받을 수도 있고 네. 세입자도 더 빨리 구해지고, 그럼 걱정거리를 계속 다 낮추게 되는 거죠. 저 하나 느끼는 게 월세에 부동산 투자하는 거는 이건 약간 사업 같아요. 사업. 진짜 내가 노력을 들여서 네. 가치를 올리고 그렇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세입자가 손님이라고 한다면 네. 손님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방식이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투자하시거나 그랬을 때 수리 볼 곳이 있다. 그럼 웬만한 건 다 직접 가서 진행을 하신 거예요? 네, 시간이 있을 때는 직접 가서 하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저도 소싱을 맡기고 해요. 소싱을 맡기시고. 네. 그래도 그 가치를 높이면 그렇게 손해 나진 않거든요.